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몸속에 기록된 그 수십만 년의 시간, 바로 유전자, 그리고 또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민석 작가를 저서 유전자의 시간 내용을 중심으로 이 유전자와 정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미래를 한번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이민섭 작가는 사회 현상이나 기술 발달 이런 걸 유전자의 관점, 더 나아가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 후성 유전학적 시선으로 보려는 아주 독특한 통찰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유전자가요,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쭉 있는 어떤 거대한 정보 서사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이 유전자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일기장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상들이 아주 추운 곳에서 살았다. 그러면 그 기록이 후손들 유전자에 남아서 체온 유지 능력이 더 강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정말 우리 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과거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만드는 살아있는 정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민석 작가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유전자는 딱 정해진 설계도가 아니에요. 환경과 끊임없이 뭐랄까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하는 거죠. 우리가 뭘 먹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더 활발해지고 어떤 건 또 잠잠해지고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죠. 그냥 눈에 보이는 신체 특징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들까지도요. 네, 그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생명의 정보 흐름,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생명이 그렇게 정보를 복제하고 또 변형시키면서 이어져 간다. 근데 그렇다면요, 정보 그 자체를 다루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AI에게도 뭐랄까, 유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준납적인 유전하고는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AI 역시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고 배우고 또 바꾸면서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거든요. 특히 그 딥러닝 같은 기술 있잖아요. 이게 방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결과를 파라미터라는 숫자들의 묶음으로 저장을 해요. 이건 뭐랄까 AI가 학습한 지식을 딱 압축해 놓은 디지털 기록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다른 AI 모델로 복사될 수도 있고요. 이걸 보통 전이학습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에서 배운 걸 다른 AI가 이어받아서 바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민섭 작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디지털 게놈 이런 개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자기 작동 원리나 학습 경험 같은 핵심 정보를 딱 저장해 뒀다가 이걸 다음 세대 AI한테 전달하는 구조, 뭐 이런 걸 상상하는 건데요. 사실 이미 모델의 핵심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는 거나 아니면 AI가 스스로 더 좋은 학습 구조를 찾아내는 오토ML 같은 기술들 속에서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긴 합니다. 정보 단위로 스스로를 개선하고 복제하면서 진화한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요, 생명체 진화는 사실 무작위적인 돌연 변화나 뭐 환경 압력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크잖아요. 근데 AI 발전은 너무 목표지향적이고 인간의 의도가 좀 많이 개입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정말 같은 선상의 진화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요? 유전자와 AI, 죽음을 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요, 개체의 죽음은 정보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전 정보가 새로운 조합으로 다시 짜여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다양성을 만들고 또 진화할 기회를 얻는 과정이죠. 그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유전자 자신이 계속 복제되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운반체가 개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정보의 연속성을 위한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AI에게 죽음이라는 건 정보의 소멸, 그러니까
데이터나 코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가깝죠. 물론 백업이 있다면 언제든 복원될 수 있겠지만요. 생명은 유한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세대를 거듭하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AI는 오류가 없는 한 계속 존재하려고 하죠. 복제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식으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죽음을 통한 자연 선택 없이 정보의 영속성만 추구하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혹시라도 오류나 편견 같은 것들까지 영원히 남게 되는 위험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유전자든 AI든 정보의 진화라는 큰 틀은 같지만 그 방식이나 특히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군요. 뭐랄까, 생명은 끝이 있어서 변화하고 AI는 끝이 없어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체로서 느끼는 그 죽음의 의미, 이걸 성찰하는 동시에 또 잠재적으로는 불멸할 수도 있는 정보로서의 AI, 그 존재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민석 작가가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유전자든 디지털 정보든 모든 게 다 사라진 뒤에도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요. 그 답으로 작가는 기억과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관계들, 또 남긴 영향력, 세상과 주고받았던 어떤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설령 물리적인 정보나 디지털 정보가 사라진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정보 자체가 마치 생명처럼 진화하고 어쩌면 영원히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기억 그리고 어떤 의미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남기는 이런 무형의 흔적들이야말로 기술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